네, 15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늘 하던 대로 4절부터 진행합니다. 네, 4절 발제자께서 먼저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580쪽에 노동자들이 처음에는 기계를 부수기 시작하다 나중에는 사회 형태 전체를 공격하는 것으로 옮겼다라고 했는데, 죄송한데, 예, 580쪽은 이미 5절로 넘어가 있죠.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한 절씩 진행을 할 거라서 아, 예, 4절에 예. 관해서 먼저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아, 4절, 그러면 4절에 국한된 거는 따로 제가 1, 2, 3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 포괄하는 그래요? 내용들이어서,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내용이나 또는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저는 따로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4절에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절은 이제 자본주의적 공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 그 구체적인 이제 모습들을 예,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발제하시 발제하면서 상당히 이제 충실하게 언급이 예, 됐었는데 일단 그래도 다시 한번 몇몇 부분을 이제 짚어보자면은 567쪽에 이제 하단에 보면은 노동자의 숙련이 이제 기계에 의해서 어떻게 이제 쓸모없는 것으로 이제 되는가. 예. 그러면서 이제 공장 노동자들의 이제 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매뉴팩처는 부분 노동자 사이에 이제 인위적인 구별이 나타나는데 공장에서 이제 나이와 성에 따른 자연적 차이가 이제 지배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공장은 성인 남성 노동자가 몇 명의 이제 여성 노동자와 아동 노동자들을 이제 거느리고 이제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570쪽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570쪽에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부터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은찬 씨 이 부분 읽어 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기계는 기술적 관점에서는 종래의 분업 체계를 타파하기는 하지만 그 분업 체계는 처음에는 매뉴팩처로서 물려받은 전통으로 공장에 존속하며 다음에는 자본에 의해 노동력의 착취 수단으로서 더욱 지독한 형태로 체계적으로 재생산되어 고정된다. 이전에는 동일한 도구를 다루는 것이 평생의 전문직이었는데, 이제는 동일한 기계에 봉사하는 것이 평생의 전문직으로 된다. 이제 기계는 노동자 자신을 유년 시절부터 특정 기계의 한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악용된다. 그리하여 노동자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비용이 현저히 감소할 뿐 아니라 동시에 공장 전체에 대한 따라서 자본가에 대한 노동자의 절망적인 정속이 완성된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계를 이제 다루는 게 그 노동자의 기능으로 이제 고착화된다라는 건데 뭐 이러다가 이제 해당 분야에서 생산 방식의 변화나 이제 혁신이 일어나면
그 노동자가 이제 다시 일자리를 잃고 다른 곳에 이제 취업하는 게 어렵게 되죠. 그리고 자본가의 이제 요구에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이제 또 그 그 밀려가게 되는 걸 이제 강요당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구절에서 언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기계재 생산에서 이제 공장 노동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그 573쪽에 이제 573쪽, 그 다음 그 전이군요. 571쪽에 이제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자, 이 부분은 그 정명옥 씨가 한번 읽어 주실래요? 여기서부터요. 네. 똑같은 기계적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실증나고 단조로운 고역. 이것은 마치 시시포스의 형벌과도 같다. 노동이라는 무거운 짐이 바위처럼 지쳐 빠진 노동자 위에 끊임없이 떨어져 내려온다. 공장 노동은 공장 노동은 신경계통을 더할 수 없이 피로하게 하면서 근육의 다면적 운동을 억압하며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육체적, 정신적 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한다. 노동이 가벼워지는 것조차 고통의 원천으로 되는데, 왜냐하면 기계가 노동자를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동으로부터 일체의 내용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다. 예,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제 보면은요. 뭐, 그 전에 그 분업 매뉴팩처 이야기할 때도 그 나왔었는데, 흔히 이제 구상과 실행의 분리라고 하는 과정이 대공업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정신 노동과 이제 육체 노동의 분리가 완성이 되면서 노동자들이 이제 단순 반복 작업만을 이제 끊임없이 네, 네, 일정 시간 이상 계속 하도록 이제 강요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된다? 얼핏 보면은 이제 이전에 비해서 편해진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사실은 신경계통의 피로와 근육의 다만적 운동을 억압하고 자유로운 육체적, 정신적 활동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 이제 공장 노동이다라는 거죠. 이제 또 그렇게 에, 동일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하게 되면은 다른 영역은 거의 사용하지 못하면서 그 노동자가 이제 맡은 그 부분의 이제 뼈와 근육만을 혹사하게 되면서 이른바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게 이제 전면화가 되죠. 물론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이건 이제 당연한 것처럼 됐지만, 그 기계제 대공업에서는 이게 이제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이제 노동자들의 이제 거의 필수적인 직업병으로 이제 돼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다음에 이제 조금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다음부터를 백승현 씨 지금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요. 네, 백승현 씨 네, 부탁드립니다. 네. 자본주의적 생산은 노동 과정일 뿐 아니라 동시에 자본의 가치 증식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도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반대로 노동 조건이 노동자를 사용한다는 점은 공통된다. 그러나 이 거꾸로 되는 관계는 기계의 출현과 함께 비로소 기술적인 분명한 현실성을 얻게 된다. 자동 장치로 전환됨으로써 노동 수단은 노동 과정의 진행 중에 자본, 즉 살아있는 노동력을 지배하며 흡수하는 죽은 노동으로서 노동자와 대립한다. 네, 생산 과정에 예?
네, 계속 읽어주세요. 생산 과정의 지적 요소들을 육체적 노동에서 분리시키고 전자를 노동에 대한 자본의 지배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기계의 토대 위에 세워진 대공업에 의해 비로소 완성된다. 개별 기계 지급 노동자의 특수한 기능은 기계 체계에 재현되어 있는 과학과 거대한 물리력과 사회적 집단 노동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사라져 버리며 기계 체계는 이 세 가지 힘들과 함께 고용주의 지배력을 구성하게 된다. 예, 바로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구상과 실행의 분리가 네, 강화되고 이제 확립되게 되면은 생산 수단인 그 기계, 뭐 다른 말로 과거 노동의 결과물이 이제 죽은 노동이 살아있는 노동에 이제 대립하고 그것을 이제 지배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이제 그 노동자들의 이제 그 역할이나 기능을 대단히 이제 폄하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오늘날 이제 당연한 것처럼 이제 일반화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발제문 보면은 그 발제자께서 이제 중간 중간에 그 자신의 이제 생각들을 이제 그 어, 짤막하게 그 끼워 넣고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발제문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의 4번에서 환경 악화 관련해서 그 산업공학과 이제 테일러주의 이야기 이걸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발제자가 이제 언급한 부분은 그나마 20세기에 들어서면은 그런 부분이 아주 최소한의 정도로는 그 되었던 것처럼 언급을 하셨는데, 어, 그 실제로 이 산업공학과 이제 테일러주의가 갖는 의미는 그 생산 과정에서 이제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체계적으로 이제 강화시키는 대단히 이제 끔찍한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정치경제학 입문 강의 시간에 그 현대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 이 노동 과정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길게 제가 설명을 한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한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듣지 않으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산업공학 내지 이제 테일러주의라는 게 실제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강의를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발제자께서 이제 만든 그 삽 쪽에 있는 이제 표를 이제 보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그 네 번째 그 마지막 열에 이제 자동화 공장 시대라고 돼 있는 것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뭐 그 글로벌 가치사슬 착취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네, 글로벌 소싱 그다음에 뭐 저스트 인 타임 음, 실시간 재고 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온 SCM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 공급사슬 관리라는 개념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테일러 주의를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이제 발전해 온 그 일관된 이제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네, 보다 더 이제 그 세련되고 조밀한 그런 이제 그 통제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이제 노동 능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이제 뽑아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의도에서 이제 고안되고 확산되어 온 방식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4절에서 더 말씀 없으시면은 5절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4절에서 아직 더 추가적인 뭐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있는 분들은 지금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당장 없으시면 5절로 갈게요. 발제자 일단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80페이지 넷째 줄, 셋째 줄에 그 기계 자체가 아니라 사회 형태를 공격하는 것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고 예시가 나오는데, 뭐 뒤에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게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마르크스가 언급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겼습니다. 따로 이거는 뭐 이제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그 인식, 예.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기계 파괴 운동이라는 거는 당장 이제 기계 때문에 자기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예, 눈에 보이는 이제 그 기계를 예, 그 공격한 거거든요. 예. 근데 예, 결국에는 이게 실패할 수밖에 이제 없었던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배계급에게 가혹한 탄압에 이제 빌미를 준 방식이었고 예, 그러면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6절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지만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그 기계가 아니라 예, 기계의 자본주의적 사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공격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뭐 시간이 가면서 그 생겨난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체제 자체를 극복하려는 그런 운동에 대한 이제 언급인데 적어도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그 노동자들에게 그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막스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정말로 이건 시간과 경험이 이제 필요한 문제이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그 이데올로기적 그런 공세 내지는 훈육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막스는 1860년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21세기에도 그 이런 식의 이제 사고가 그 노동자들한테는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장 지금 이제 그 뭐 4차 산업혁명이니 AI니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기 일자리를 이제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아, 이런 것들 조금 이제 덜 하면 안 되냐라는 식으로 이제 스스로를 이제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예, 예, 하는 경우가 그 드물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이제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들은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미약하다라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질문 계속해 주시죠. 네. 예, 어떻게 보면 2, 3번이 1번이랑 또 맞닿아서 동일한 질문 같긴 한데요. 그 1번에서 예시로 든 것처럼 물질적 생산수단 그 자체를 공격하는 것에서 넘어섰다고 말을 하지만 이번에 예시로 든 뭐 쿠팡 로켓 배송 문제라든가 그런 거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이슈에서는 뭐 탈팡을 한다든가 쿠팡 앱을 지운다든가 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든가라는 뭐 사회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그거 어떻게 보면 러다이트랑 크게 다르진 않다라는 뭐 제가 설명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2번, 3번이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조를 못 벗어난 게 아닌가, 그 구조 그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2번, 3번을 쓴 것 같습니다. 그 2번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거는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이미 막스 당시에도 확인되고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인 양상은 이제 6절에서 제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6절에서 보면은 이제 기계에 의해서 쫓겨난 이제 노동자들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지난 시간 그 2절에서 공부한 내용하고도 연결이 돼요.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기계 도입의 한계를 이야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한 영역에서 자동화와 기계화가 이제 진전이 돼서 노동자들이 쫓겨나면 그 노동자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취업하는 영역이라는 게 임금이 이제 형편없이 낮고 자본가 입장에서 보기에 굳이 이제 그 기계를 도입할 필요가 이제 없는 영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쿠팡이라는 이제 자본이 하나의 이제 그 극단적인 이제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다수의 대중들이 반발을 하고 있지만은 플랫폼 노동 내지는 이제 배달 노동 이제 전반이 사실은 그런 양상을 대단히 잘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엄청나게 급속도로 확산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과 이제 별개로 예, 그 자신의 이제 직장에서 그 떨려나고 그리고 또는 이제 새롭게 그 노동시장에 이제 진입하는 세대들이 제대로 된 그 노동력을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업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그 쉽게 가장 쉽게 이제 그 뛰어들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딱히 이제 그 불변 자본 부분, 기계나 이런 것들에 이제 큰 투자를 하지 않고도 헐값에 이제 노동자들을 부리면서 이윤을 손쉽게 이제 그 창출 얻어낼 수 있는 이제 영역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어, 지금 발제자가 뭐 그냥 뭉뭉뜨려가지고 그냥 네. 넘어갔는데 이것도 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여기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딱 뭔가 답을 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 인상처럼 적어놓은 질문 같긴 한데요. 요새 우리 보면은 저임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그런 많은 노동들이 예전에는 뭐 아내와 아이들을 팔아서 메웠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내와 아이들을 팔지 않는 이제 성인 남성들 기준에서는 그런 서비스들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하는 산업을 가지고 우리 현대사회를 유지하는 것 같아서 쓴 내용이었고요. 뭐 그냥 딱히 뭔가 답을 요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뭐 좋습니다. 이따가 이제 그 막스 당시에 이제 식민지의 이제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식이 이제 오늘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지금 발제자가 이제 질문하신 거는 이제 그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 내부에 이제 그 타국에서 이주한 이제 노동자들이 그 하층 노동 계급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 그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발제자가 그 사쪽에서 이제 표로 제시한 내용 중에서 여기 보면은 그 가치 사슬 구조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 아래 공급망이라고 이제 그 분류한 이런 이제 행에서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뭐 디자인부터 이제 사후 관리까지의 과정 그다음이라는 게 일국적인 수준에서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글로벌한 수준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글로벌 소싱이고 사실 이제 이런 방식의 출발점이 그 19세기 말에 이제 말 20세기 초에 이제 테일러주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발전한 최신의 이제 상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장했던 게 포드주의, 그리고 이 포스트 포드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각광받았던 게 이제 도요타 시스템인데, 도요타의 이제 방식이라는 것들을 산업 전반, 그리고 이제 전 영역에 확장시킨 게 여기 SCM이라고 이야기한 이 공급 사슬 이제 관리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한 산업 분야 내에서 진행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인 영역으로 이제 확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상품을 만들 때 이제 디자인을 하는 나라, 연구 개발을 하는 나라와 원료나 부품을 생산하는 나라,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조립하는 나라,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판매하고 사후 관리를 하면서 이윤을 이제 얻어내는 나라, 이 나라들이 이제 전부 다 다르거든요. 이게 이제 글로벌 그 가치사슬 관련된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막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뭐 150년 동안 이제 어떤 식으로 더 확장되고 이제 발전했는지를 그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또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발제자는 더 없으신가요? 네, 저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발제를 맞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꼭 시간 내서 한 번씩 읽고 오시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를 그 많이 괴롭힐수록 여러분이 이제 얻어가는 게 이제 더 그 많게 됩니다. 네. 예, 그렇죠. 일단 이 기계 파괴 운동과 관련해서 이제 잠깐 보면은요. 네. 기계 파괴 운동을 흔히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왜 그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나요? 어떻습니까? 왜 붙었죠? 예, 예. 러다이트 운동에서 러다이트는 러드 뒤에다가 IT라는 이제 어미가 붙은 단어입니다. 네. 어, 조금 뜬금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뉴욕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뉴요커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럼 파리 사람은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써요? 파리지앵이라고 파리지에. 부르죠. 예. 그러면 서울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예, 서울 라이트라고 씁니다. 예, 무슨 소리냐면은, 실제로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어디 어디 출신 또는 무슨 패거리라는 이제 의미에 가지고 있는 이제 어미가 그 단어가 어떤 자음으로 끝나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어미를 이제 붙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전부 다는 모르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러다이트는 이제 바로 그런 용도로 이제 쓰인 이런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건 이제 러드 패거리들의 이제 행태다라는 뜻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이 기계 파괴 운동에서의 이제 주동자 이름이 러드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본명은 아니고 가명이겠죠. 네. 뭔 소리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일이 이런 이제 노동자들이 이런 기계 파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뭐 자본가가 이제 저녁에 자신의 가족하고 이제 화목하고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이제 쨍그랑하고 이제 유리창이 깨지면서 돌멩이에 이제 꼬깃꼬깃 쌓인 협박장에 이제 날아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협박장의 이제 내용이라는 게 대체로 그 실제로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자기 일자리를 위협하는 이제 기계를 도입하는 게 마치 신의 뜻에 위반하는 이제 악마와 같은 짓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 그분의 이제 성스러운 그 뜻을 이제 거역하고 이 사악한 이제 기계를 들여와 가지고 모두를 이제 비탄에 빠지게 하고 있으니 모년 모일 몇 월 며칠까지 네, 모일까지 이것들을 이제 전부 다 들고 이제 나가지 않으면은 응징을 받으리라라는 식의 이제 협박장이면서
발신인이 이제 제너럴 러드라고 이제 돼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그 농촌 지역에서도 나중에 그 탈곡기가 도입되면서 이제 같은 그 성격의 이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노동자들이 그 곡식에 이제 불을 지르는 이제 폭동을 일으켰는데, 예, 이걸 이제 스윙 폭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근데 이때 스윙 폭동에서의 스윙도 주모자 이름입니다. 그때는 이제 주모자의 가명이 캡틴 스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윙 폭동이거든요. 네, 어쨌거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기계 파괴 운동은 어 한계가 이제 뚜렷하죠.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식의 어, 운동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거나, 네, 지금도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 생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 뭐냐면은 현재의 사회를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이제 나아가는 그런 전망 자체가 제대로 이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소극적이고 이제 수세적인 그 생각이라는 게 과격한 생산 수단의 이제 파괴로 나타나는 건데, 결코 이제 성공할 수 없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지배계급에게 탄압의 이제 빌미를 주는 이런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580쪽 이제 하단에서 이제 581쪽에 이어지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요. 네. 어떤 내용이 이제 나와 있냐면은, 네. 어, 우리가 흔히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과정 이전에 진행됐던 이제 농업혁명의 과정, 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도시에서 공업이 발전하려면 농촌 지역에서의 생산력 증대가 필수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적은 인구로도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서 농촌에서의 이제 과잉 인구를 도시에서 공장 노동자를 흡수하고 도시에서 필요한 공업 원료와 예, 도시에서 소비될 이제 식량을 농촌이 공급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뭐 그 과정이 이제 어떤 과정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 해당 부분은 나중에 훨씬 더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일단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 발제자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네. 네. 새로운 식민지 시장의 수요는 중세로부터 물려받은 비교적 적은 수의 도시 노동자들로는 충족시킬 수가 없었으며 또 진정한 매뉴팩처는 봉건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토지에서 추방된 농민들에게 새로운 생산 영역을 열어주었다. 그리하여 그때에는 작업장들에서 분업과 협업의 적극적인 측면, 즉 노동자들이 더욱 생산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매우 뚜렷이 나타났다. 대공업 시기 훨씬 이전에 협업과 소수의 수중으로 노동수단이 집중한 것은 이것이 농업에서 일어난 많은 나라들에서 집중한 것은 농업의 생산 방식에 따라서 농촌 인구의 생활 조건과 취업 수단에 돌발적이며 폭력적인 대혁명을 일으켰다. 예, 이런 일이 이제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공업 시기 이전에 이미 이런 상황이 진행되었고, 이게 이제 밑바탕이 돼서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부터요. 그러나 여기에 투쟁은 처음에는 자본과 임금 노동 사이에서 보다는 대소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들이 노동수단, 양, 말 등에 의해 쫓겨나는 경우에는 먼저 산업혁명의 전제 조건으로서 폭력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처음에 노동자들이 토지에서 추방되고 그 다음에 양이 등장한다. 영국에서와 같은 대규모 토지 약탈은 대규모 농업의 활동 무대를 만들어내는 첫 단계다. 그러므로 농업의 이런 파괴는 그 시초는 오히려 정치혁명의 외관을 띈다. 예, 좋습니다. 뭐 사실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당장 그 확실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은 우리 이제 일본 세미나의 제일 마지막 시간에 다룰 내용이에요. 시초 축적 내지는 원시적 축적이라고 이제 부르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대단히 이제 그 생생하게 좀 더 풍부하게 다룰 텐데요. 일단 이제 농촌 지역에서 먼저 벌어지는 농업혁명 과정에서 그 대토지 소유자들이 이제 소토지 소유자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네, 우리가 7편에서 자본의 축적을 공부하다 보면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제 발전하면은 집적과 집중이라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갈수록 소수의 이제 대자본가들이 중소자본을 흡수하고 이제 몰락시키는 과정인데 농촌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농촌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이제 농민층 분해라고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과정이 이제 필수적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어, 그 노동자들이 이제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되는 과정이 폭력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권 2편에서 그 자본가가 누군가가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그 노동력을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이중의 의미에서 자유로운 존재들이 충분히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제 그 농노제를 폐지하는 것만으로는 그 조건이 마련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래서 노동자들을 이제 이전에 이제 농노들이었던 생산자들을 토지로부터 이제 축출하는 과정이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양이 등장한다라는 거는 실제로 이제 그 영국 잉글랜드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 농민들을 토지로부터 쫓아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양을 길러서 양털을 깎아서 수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그 토지 지주들의 이제 입장에서는 그 농민들한테 이제 토지를 임대해서 소작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수지 맞는 장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이 사실은 이제 국가 권력의 개입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시초에 정치혁명의 외관을 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영국에서 근대 사회를 그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는 혁명이 있죠. 청교도 혁명과 이제 명예혁명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뭔가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자꾸 이제 주입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배계급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다수의 이제 직접 생산자들을 끔찍하게 이제 희생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이었는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넘어가지만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공부하고 나서 다시 이 부분으로 이제 돌아오시면은 훨씬 더 생생하게 이 내용들이 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발제할 때도 잠깐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그, 기계가 이제 노동자들을 이제 몰락시키는 과정에서 그 자국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식민지에도 끔찍한 영향을 이제 미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581쪽이 이제 하단부터 아까 이제 나왔던 거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6번째 줄부터네요. 오태석 씨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러나 여기에 투쟁은 처음에는 아니요, 자본과 아니요. 582쪽에 밑에서
네, 여섯 번째 줄, 기계가 어떤 생산 분야를부터입니다. 네. 기계가 어떤 생산 분야를 점차적으로 장악할 경우 그 기계와 경쟁하는 노동자들은 만성적 빈곤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 이행이 급속할 경우에는 기계의 영향은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다. 수십 년 계속되어 오다가 드디어 1838년에야 끝난 영국 수직 조공들의 점차적인 몰락보다 더 처참한 광경은 세계 역사상에 없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으며 또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오랫동안 하루 2와 2분의 1 펜스로 연명했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의 면방지 기계는 인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인도 총독은 1833년, 34년에서 1835년에 이 재난이야말로 무역사에 유례가 없을 것이다. 면방직공들의 해골이 인도의 벌판을 하얗게 물들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물론 이 예, 방직공들은 좋습니다. 예, 그런 내용인데, 그, 지금 인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국의 이제 기계제 생산으로 만들어진 이제 면직물이 인도 시장에 이제 범람하면서, 예, 인도 사람들이 이제 어떤 끔찍한 일을 이제 당했는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거 읽으면서 이제 생각이 나는 사람이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에요. 예. 대단히 이제 뭐 이름 누구나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예, 대단히 이제 거의 성자로까지 이제 추앙받는 사람인데, 예, 근데 실제로 이제 간디의 이제 이미지 중에 이제 가장 강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반쯤 헐벗은 채로 인도 전통의 이제 조악한 물례를 돌리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이미지인데, 이게 일종의 이제 뭐 간디의 네, 노선, 이른바 비폭력 무조항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제국주의의 폭력으로, 무력으로 저항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진 않겠다라는 식의 어떤 숭고한 저항 이념처럼 보이는데, 예, 이걸 이제 읽고 나면은 이게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는 뭐예요? 예,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제 일종의 코스프레였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미 이제 확인했던 것처럼 간디가 그런 식의 이제 대도하는 코스프레를 하기 훨씬 전에 그런 방식으로 저항하다가 이제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거든요. 글쎄 그대로.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저항 운동이 아니라 뭐 그럴듯한 코스프레고, 현실적인 의미는 뭐예요? 예, 예, 결국에는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제국주의 자본이 이제 만들어낸 이런 상품이 아니라, 예, 식민지 인도에서의 이제 토착 자본가들이 생산한 상품을 이제 쓰라는 국산품 애용 운동 이상도 이하도 이제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뭐 이야기가 이제 나온 김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식민지 경험을 이 있던 이제 나라들에서 이제 독립운동의 이제 지도자들 중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자국에서는 엄청난 영웅으로 추앙받지만 실제로 이제 대단히 이제 끔찍하고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간디는 이제 예외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에서조차도 엄청나게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도대체 이제 왜 그럴까라는 거죠. 예.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면 이제 간디의 노선이라는 게 제국주의 지배계급의 입장에서 그닥 위협이 되지 않는 상당히 이제 좋은 정치적인 파트너 일 수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의 대중이 간디의 노선에 경도돼서 그걸 따를수록 오히려 이제 제국주의적 통치가 용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국내에 번역된 책의 제목인데, 마하트마 간디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제 간디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생생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발제하면서 이제 설국열차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간디를 생각하면은 그 설국열차 이제 초반부에 등장하는 그 꼬리칸의 이제 성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이제 오버랩이 되죠. 사실은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 간디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그 꼬리칸의 성자는 제일 앞칸에 있는 이 최고위 지배층이 끈앞풀이었잖아요. 그죠? 예. 자,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노동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예, 실제로 우리 자본론에서 이제 소외라는 건 철학적인 의미만을 갖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경제적으로 자기 노동의 이제 생산물로부터 이제 분리된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그 노동 조건이 생산 수단이 이제 자본의 소유로 되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에 대립하고, 오히려 이제 생산수단이 그 노동자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는 그 결과물조차도 실제로 노동한 사람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6절, 7절에서도 이제 언급이 되지만은 그 남북전쟁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미국의 이제 1860년대의 내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어, 여기 보면은 그 585쪽부터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 이거부터인데 여기 보면은 그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영국 명공업에서 원료를 공급하던 가장 주된 공급처가 미국이었다라는 거죠. 미국 남부에 이제 면화 농장에서 대량의 이제 면화가 막대한 양의 면화가 영국으로 수출됐는데 여기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 공급이 끊기게 되면서 이른바 면화공황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1860년대에.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떤 자극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남북 전쟁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광범위한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은 잉글랜드에 이제 면화 기근이 발생하면서 이 면공업에서 그 충분치 않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미국산 면화를 쓸 수 없으니까 타국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이제 면화를 수입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기계 개량과 자본의 집중 그리고 이제 그 견뎌내지 못한 이제 소자본들이 이제 몰락하고 점점 이제 소수의 대자본의 소중으로 공장이나 이제 기계가 집중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7절에 나와 있지만은 이 과정에서 이제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이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어떤 끔찍한 실험들을 했는지가 이제 실절에 생생하게 이제 나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뭐 다 아는 얘기고 우리가 한 번씩 더 살펴본 이야기지만은 이런 이제 기계의 도입에 의한 그 인구 과잉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의미의 이제 과잉이 아니라 자본가의 입장에서 쓸모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스가 이것을 상대적 과잉 인구라는 이제 용어로 개념화를 합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실편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살펴볼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흔히 노동절약적 기술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고용 없는 성장 또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최근에는 이제 AI 등등의 이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이미 이제 그 19세기 부터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는 최신의 현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그런 경향, 피할 수 없는 법칙으로 관철되는 경향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그 기계 도입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게 지난 시간에 이제 2절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기계 도입은 뚜렷한 한계를 갖는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기계의 가치가 기계가 대체하는 노동이 창조한 가치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예, 관점에서는 기계를 도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자본가는 잉여가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기준을 기계의 가치와 노동력의 가치, 즉 기계 가격과 이제 임금을 비교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본가들이 기계 도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선 예외가 있다라는 거죠. 당장 기계 가격이 노동자들한테 지급하는 임금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자본가들이 기계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요? 노동자들이 이제 말 안 들을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제 파업을 하면은 그 노동자들을 대체할 기계를 일시적으로 큰 비용을 들여서 자본가들이 이제 도입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자 입장에서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정도가 이제 5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겠네요. 자,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일단 5절까지는 이런 정도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또는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없으시면 이제 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발제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그 602쪽이고요. 602쪽이요. 네네. 602쪽에 그 밑에 문단에서 네 번째 줄. 옛날에 간의 노예는 하인, 하녀, 두 번째 심부름꾼 등을 문단의 네 번째 줄이라는 거죠. 네. 옛날에 간의 노예는 하인, 하녀, 심부름꾼 등을 포함하는 봉사자 계급이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큰 규모로 재생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간의 노예와 봉사자 계급의 차이가 뭔지 궁금했어요. 그냥 예전에는 글자 단순히 그대로 노예였겠죠. 음, 그죠? 뭐 이를테면 이제 뭐 이 땅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노비였다라는 거예요. 노비. 그죠? 근데 자본주의가 발전한 사회에서도 사실상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생겨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일이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제 기계가 노동자들을 쫓아내면서 노동자들이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영역으로 비생산적이고 임금이 형편없고 노동 조건이 그 대단히 이제 열악한 이런 분야에 이제 대규모로 취업할 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3쪽에 있는 그 예들을 보면은 실제로 그 가장 자본주의적 생산에 첨단에 있었던 영국에서조차도 잉글랜드에서조차도 그 제조업과 그 광산에 취업하는 노동자 수보다 봉사자 계급의 수가 이제 더 많았다라는 거죠. 21세기 얘기가 아니라 이미 19세기 중반에 이제 이런 양상이 관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602쪽에서 그 네 번째 줄을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이 부분들. 이 생산 분야들에 취업하는 노동자들의 수는 이 분야들이 가장 저급의 육체 노동을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가에 정비를 하여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기계재 생산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 새로운 생산 부분에서의 이제 고용이 늘어나는데, 그때 이제 그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취업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뭐다?
저급의 육체 노동을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 취업 인구가 정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걸 보면 이제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서 이제 그 4, 5절 발제자가 이제 질문한 그 플랫폼 노동이 왜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증가했는가도 어렵지 않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자, 일단 6절입니다. 자, 발제자께서 더 해주시고요. 또 다른 분들도 자유롭게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까 발제하면서 다 그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 장에서 더 없습니다. 예, 다른 분들 말씀해 주세요. 그, 예, 여기 보면은 그 이른바 이제 보상 이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터무니없는 건지 그 마르스가 그 하나하나 철저하게 논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주류 경제학자들,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단순히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변호하고 이제 옹호하기 예, 위해서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당연히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보상 이론이라는 게 실제로 당시에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이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7편 공부하면서 확인할 거예요. 실제로 당시까지 뭐 애덤 스미스부터 시작해서 막스 당대까지 거의 모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추가적인 자본은 생산적인 노동자의 고용에만 사용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뭐가 문제예요? 자본이 새롭게 투과가 되면은 당연히 그 투하되는 자본은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산수단을 구입하는데 지출한 부분과 노동력의 구입에 지출된 부분으로 분할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이제 되도 않는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중에 실편에서 이제 나올 텐데, 이런 식의 이제 사고를 거의 모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것도 이제 7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예, 한 사회에서 이제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몫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건 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른바 노동기금 내지는 이제 임금기금이라는 사고방식을 거의 모든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이제 공유하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런 보상이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 그, 한 사회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소비하는데 그 할애된 생산수단의 양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때문에 노동자들의 일부가 해고되면 그 노동자들의 몫으로 주어져 있는 생활수단의 일부가 남아 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회의 다른 어떤 영역에서든 그 노동자들이 틀림없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애초에 이런 노동기금 내지는 임금기금이 불변의 크기라는 어떤 증거나 근거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엉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제 되도 않는 주장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7편에서 해당 부분들을 읽다 보면은 그 더 명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6장 6절 발제하실 때 제가 이제 발제자한테 이제 읽어 달라고 부탁한 대목이 이제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우선희 씨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몇 페이지였죠? 596쪽입니다. 두 네.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부터 볼게요. 네. 기계는 기계는부터요. 네. 기계는 그것이 장악하는 부문에서 생산물을 싸게 하고 또 증가시키지만 다른 산업 부문들에서 생산되는 생활수단의 양을 당분간은 변화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연간 생산물 중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낭비하는 막대한 부분을 무시하더라도 사회에는 기계 도입 뒤에도 도입 전과 마찬가지로 쫓겨난 노동자들을 위한 생활수단이 동일한 양 또는 더 많은 양으로 존재한다. 경제학적 변호론자들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어, 100%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7편에서 이제 노동기금, 임금기금이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어떤 식으로 횡행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면은 왜 이제 이런 사실이 그 쫓겨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근거로 사용되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어, 그 부분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예전에 이제 15장에서 해당 부분들을 살펴봤다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발제할 때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 이 얘기부터 하죠.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이런 용어가 나올 겁니다. 노동력에 대한 내포적 착취, 외연적 착취가 이제 강화된다. 이런 언급이 나올 텐데, 이 단어는 이제 앞으로도 몇 차례 이제 반복해서 나올 텐데, 내포적 착취는 이제 대체로 노동 강도의 강화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외연적 착취는 노동일의 연장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몇 차례 나올 때 대체로 이런 의미로 책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올리버 트위스트 그 인용을 하면서 이런 식의 논리잖아요.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놓고 이것은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제 칼의 죄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칼을 안 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은 내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지만 나는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 기계가 이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사용되면서 끔찍한 일을 벌이는데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죄가 아니라 기계의 죄라라고 이야기하는 논법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계를 안 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현실에서 자본주의적인 이제 기계 사용은 아무런 죄가 없다. 이런 논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논리가 이제 성립하는 근거가 뭐다? 아까 발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르주아 경제학은 항상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제 유일하고 불변인 체제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사용한다는 건 자본주의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방식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기계의 자본주의적 생산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기계 사용 자체를 반대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이제 그 사회의 진보를 이제 무시하거나 퇴보를 요구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라는 거죠. 이런데 실제로 이런 식의 이제 논법을 지금도 지배계급이 사용하고 있죠. 어렵지 않게 이제 곳곳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논리들입니다. 예, 좋습니다. 6절은 이 정도로 할게요. 자, 추가적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당장 없으시면 7절로 넘어갈게요. 발제자 말씀해 주십시오. 네, 7절은 제가 꼼꼼히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613쪽에 이렇게 1700년대부터 800년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이제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제목에서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기계제 생산의 발전에 따른 노동자의 축출과 흡수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그 주기적인 이제 산업순환 과정에서 어떤 일이
그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은 그 발제에 이제 들어 있었던 거죠. 네, 다시 한번 이제 읽어보죠. 네, 발제자께서 611쪽에 그 첫 줄부터 읽어주십시오. 611쪽입니다. 61쪽, 네. 공장제 생산의 방대한 비약적 확장력과 세계시장에 대한 의존성은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환, 즉 열병적인 생산과 이에 뒤이은 시장에 대한 과잉 공급, 그리고 시장의 축소와 이에 따르는 생산의 마비를 일으킨다. 산업의 생애는 중간 정도의 활황, 번영, 과잉 생산, 공황, 침체라는 일련의 시기들로 구성된다. 기계가 노동자의 고용과 생활 형편에 주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산업순환의 이런 주기적 교체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기게 마련이다. 네,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 호황기에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이제 대규모로 이제 고용하고 불황이나 이제 공황기에는 뱉어내는 과정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그럼 이제 노동자들도 경기가 좋을 때는 취업해서 임금 벌면서 그럭저럭 먹고 살고 그다음에 이제 공황기 불황기에는 해고돼서 그냥 이제 숨만 쉬고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고 이제 생존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단히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규칙한 이제 이런 상황들을 강제받게 된다라는 건데 그런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 당연한 것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에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제 그 얘기가 등장했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이제 원래 의도는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정상화시킨다라고 이야기라는 의도였는데 실상은 뭐였어요? 비정상을 정상인 것처럼 이제 우기는 상황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이제 이런 일들이 자본주의가 그 노동자들의 삶에 이제 강요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그 영국에서 이제 영국 그 명공업의 이제 역사에서 어떤 양상으로 이제 나타났는지를 613쪽부터 이제 쭉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말씀 나온 김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면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일 첫 시간에 그 제가 연표 하나 보여드린 적 있죠. 막스 앵겔스의 생애와 관련해서. 그리고 그 연표에서 당대에 이제 공황이 발발했던 그 연도들을 제가 추가로 이제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었는데 실제로 그 연표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613쪽에 보면은 1825년 공황이 언급되고 있죠. 막스가 최초의 과잉 생산 공황이 이제 발발한 해라고 이제 그 명기하고 있는 해고요. 그 다음에 1837년과 38년 불황과 공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1847년에 공황. 그리고 그 다음 쪽으로 가면은 1857년에 이제 공황. 이런 식이에요. 10년 안팎의 이제 주기로 공황이 계속 반복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861년부터 있었던 이제 면화공황 내지는 면화기근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는 주기적인 공황과는 무관하게 미국의 내전, 남북전쟁이라는 이제 사건으로부터 강제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기와는 이제 무관하게 벌어진 상황인데 뭐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언급되고 있지만 1857년 다음에 1866년에 다시 한번 공황이 발발하고요. 그리고 1873년에 장기 불황, 대불황으로 이어지는 공황이 다시 발발을 하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화기근 관련해서 이제 보면은 아까 이제 앞서 발제할 때 이제 언급을 했던 대로 면화기근 동안에 이제 자본가들이 어떤 짓을 했는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산 이제 면화를 수입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그 값싼 그 대체제로서 이제 질이 떨어지는 그 다른 나라에서 만든 이제 면화를 수입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윤을 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요?
이것들을 이제 그 면화가 아닌 다른 원료들과 배합,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제 배합해서 이제 노동자들한테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건강이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본가들의 조합이 형편없으면은 노동자들의 임금도 형편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이제 조합을 실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실험용 동물처럼 이제 취급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황기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여기서 실제로 이게 자본가들이 어떤 그 질들을 그 어떤 그 일들을 어떤 행태들을 이제 벌였는지가 이렇게 대단히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말씀해 주시죠. 자, 발제자는 더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예, 그럼 다른 분들 7절에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5절에서도 나왔지만은 여기서 또 이제 그 제국주의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요. 보면은 608쪽부터 이제 보죠. 밑에서부터 6번째 줄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씨 가능하신가요? 608쪽의 밑에서 7번째 줄이네요. 그러나부터요. 네. 그러나 공장 제도가 충분히 보급되고 일정한 성숙 단계에 도달할 때, 특히 공장 제도의 고유한 기술적 기초인 기계 자체가 다른 기계에 의해 생산되기 시작할 때, 석탄과 철의 생산, 금속의 가공, 수송수단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한마디로 말해 대공업에 상응하는 일반적 생산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기계제 대공업은 탄력성, 즉 돌발적, 비약적 확대 능력을 획득하며 오직 원료의 이용 가능성과 판매 시장의 규모만이 이 확대 능력의 한계를 설정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계는 예컨대 조명기가 면화 생산을 증대시킨 것처럼 원료의 공급 증대를 직접 촉진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기계 부품의 싼 가격과 운수, 곧 교통수단의 변혁은 외국 시장을 정복하기 위한 무기가 된다. 기계재 생산은 타국의 수공업적 생산을 파멸시킴으로써 타국을 강제적으로 자기의 원료 생산지로 만든다. 그리하여 예컨대 인도는 영국을 위해 면화, 양모, 대마, 황마, 남색 연료 등을 생산하도록 강요당했다. 예,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 19세기 말부터 뭐 제국주의가 이제 전면화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 식민지 획득 경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예, 그 식민지는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제국주의 본국에서 이제 과잉 생산된 상품을 이제 팔아치우는 상품 시장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이제 뭐 잉글랜드의 식민지였던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봤던 것처럼 전 자본주의적, 비자본주의적 산업이 철저하게 이제 파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제국주의 자본이 요구하는 이제 원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이제 강제 받는 건데 그 과정에서 산업 구조가 엄청나게 이제 왜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모노컬처라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예, 훨씬 나중에 이른바 이제 2차
스님 전 말이 이후에 끊깁니다. 그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예, 지금 들리시나요? 왔다 갔다. 네. 네, 제 말씀 들리세요? 네, 잠시 제가 있는 곳에서 이제 인터넷 환경이 이제 불안했던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 끊겼나요? 어디서부터 잘 들리지 않았죠? 모노컬처. 슬라이드.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본론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타국을 강제적으로 자기 원료 생산지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제 모노컬처라고 부르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형식적으로 독립을 획득한 다음에도 제대로 된 이제 경제 발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저발전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 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훨씬 후대 얘기입니다만은 독립국인데 사실상 이제 식민지다라는 이제 규정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신식민지라는 규정,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이제 종속 이론이 이제 등장하게 된 배경이 이제 이런 것들이고 뭐 그보다는 이제 조금 완화된 형태이지만은 일제 식민지였던 이제 조선에서도 1920년대 이제 일제가 강제한 미국 단적화라는 게 오늘날까지도 이제 악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민병헌 씨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609쪽입니다. 대공업은 그것이 확립된 모든 나라에서 노동자들을 끊임없이 과잉 인구로 전환시킴으로써 해외 이민을 강화하며 타국의 식민지화를 촉진하는데 이 식민지들은 예컨대 호주가 양모 생산지로 전환되듯 종주국을 위한 원료 생산지로 전환된다. 주요 공업국들의 필요에 적합한 새로운 국제적 분업이 생기며 이에 따라 지구의 어떤 부분은 공업을 주로 하는 지구의 다른 부분을 위해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으로 전환된다. 이런 혁명은 세계의 농업의 광범한 변혁을 초래했는데 이에 대해 여기에서는 당분간 더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관련해서 이제 각주 154번도 마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경제 발전은 그 자체가 유럽, 특히 영국 대공업의 산물이었다. 미국은 현재 1866년의 모습에서는 아직 유럽의 식민지로 보아야 한다. 뒤에도 읽어요. 네네. 엥겔스, 그 뒤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공업국으로 발전했다. 물론 그 식민지적 성격이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이제 연장선이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국제분업이라는 게 사실은 제국주의 자본의 이제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제 강요된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주 계획 54번을 보면은 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은 나름 이제 흥미있는 규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격세지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1866년의 기준으로 뭐 미국은 이제 그 이전에 진즉에 독립을 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유럽의 식민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뒤에 이제 엥겔스가 붙인 추가적인 보충은 자, 독일어 초판이 1867년에 자본론 일권에 초판이 이제 1867년에 나왔는데 엥겔스가 이제 1890년에 독일어 사판을 편집하잖아요. 1890년 기준으로는 미국이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공업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계 제2의 공업국이지만 식민지적 성격이 아직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이제 어떤 사회냐라는 걸 가지고
2, 30년 전이 아니라 3, 40년 전이겠네요. 한국 사회의 성격에 관해서 상당히 이제 치열하게 운동 진영에서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이 과연 이제 한국에서 자본주의가 이제 제대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느냐, 라는 그걸 중심으로 논쟁을 했는데, 그 제일 이제 심각한 문제가 미제국주의의 에 종속돼 있는 그런 이제 식민지, 반식민지, 신식민지에서 과연 제대로 된 자본주의적 발전이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쟁의 핵심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미 이제 19세기에도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였고 식민지로 이제 출발을 했지만, 예, 그 나라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제 충분히 발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정도겠네요. 네, 그래서 어떤 이제 식민지면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제대로 된 발전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제 규정은 과도하고, 실제 이제 역사적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도식에 따라서 이제 설명하고 규정하려는 게 조금 상당히 이제 위험한 또는 이제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 번쯤 이렇게 그 눈을 두고 이제 살펴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이제 주기적인 산업순환의 과정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비정상의 이제 정상화라고를 강제받고 있는데, 특히 그게 이제 여성에 대해서 예, 더 가혹하게 이제 작동한다라는 걸 여기서 또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18쪽을 에 있는 부분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부터인데요. 자, 이 부분은 어디 보자. 일단 박지현 씨 읽어주실래요? 네. 그러나 노동자들은 공장 안에서는 공장주들의 실험, 공장 밖에서는 지방 정부의 실험, 그리고 임금 인하와 실업, 궁핍과 자선, 상하 양원 의원들의 찬사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뿐은 아니다. 면화 기근의 결과 실직한 불행한 여성들은 사회에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 지금 산업이 회복되고 일자리가 많아도 그들은 불행한 계급으로 남아있으며 또 그렇게 남아있을 것이다. 지금 도시의 젊은 매춘부의 수는 지난 25년 동안 내가 알고 있던 숫자보다 훨씬 더욱 많다. 네, 좋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이른바 이제 성매매라는 게 사실은 이제 대단히 이제 오래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계급사회의 출현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뭐 가부장적 지배라고도 누군가 이야기하고, 또는 이제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이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대단히 이제 오래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서처럼 성매매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가를 조금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막스가 이 주제에 대해서 딱히 이제 의식적인 로 저술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읽은 부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두 차례 더 언급을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막스가 성매매가 이제 확산되는 것을 자본주의적 생산이 충분히 발전한 필연적인 결과로서 지금 서술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극악한 형태의 이제 성폭력인 성매매가 왜 이렇게까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창궐 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냥 이해가 안 가는 건데요. 네네. 606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에서 공장 노동자 수가 증가한 경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네. 여기에서 중간 부분에 명공장에서는 이런 뭐 이 부분의 확대에 의해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공장에서는 근육의 힘에 의해 운전되던 이런 증기력을 적용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문장하고 제가 이렇게 저는 이어지지가 않아가지고요. 이해가 안 여기 돼가지고요. 보죠. 예. 예. 지금 이제 그 취업 노동자 수의 증가라는 게 그 생산의 확대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생산이 확대된 규모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비율로 늘어난다라는 게 일단 하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정교하게 살펴볼 거예요. 이른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라는 현상인데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7편에서 역시 이제 조금 더 정식으로 이제 제기가 될 건데 여기서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불변자본 부분이 이제 증가한 것에 비해서 가변자본 부분은 훨씬 더 적게 증대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는 증가했을지 몰라도 양적으로는 감소한다라는 이야기, 아니, 비율적으로는 비중은 더 감소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신 부분을 보면은 자, 면 공장이 아닌 다른 공장들에서 그 종래에는 사람의 근육으로 운전되던 기계들이 증기력을 적용함으로써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의미하는 건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뭐예요? 공장 노동자 수의 중대는 취업 노동자 총수가 감소한 것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역자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공업과 매뉴팩처의 파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8절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해질 텐데 수공업이나 이제 매뉴팩처 수준에서 사용했던 기계는 인력으로 작동하던 기계였다라는 거죠. 성능이 이제 뒤처지고 훨씬 이제 소규모의 기계를 사람이 직접 그, 그, 가동시키던 이제 기계였는데 이것들이 이제 몰락하고 대공장으로 이제 통합되면서 그 대공장에서 그 고용하는 노동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공장에서 이제 기계재 생산이 전면화된 공장에서의 노동자 수는 늘어났지만 취업 노동자 수가 증대했다는 건 뭐예요? 이전에 순공업과 이제 매뉴팩처에서 고용되고 있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거죠. 왜 그게 이제 몰락해 버렸으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납득이 되셨을까요? 네. 예,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더 없으시면 오늘 이걸로 이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5장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하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과 또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스가 그 기계재 생산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양상을 어떻게 이제 서술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 대한 또 이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들 몇몇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 하실 말씀 없으면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